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8년 만에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비핵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황재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8시쯤에 청와대 관저를 나서게 되고 8시 40분에 서울공항에서 이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안일 것 같고요. 8월 25일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성사가 됐다라는 것은 남북 두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두 정상 간의 신뢰의 바탕이 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번 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이제 황 박사님께서 그 신뢰 그 토대한 이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요약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제가 그 보탠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결국은 뭡니까? 이 정상회담의 정례와 이 1년에 3번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황 박사님 말씀대로 3번 하려면 적어도 양 정상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톱다운 방식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최고 지도자끼리 큰 원칙과 방향 합의를 하고 실무회담에서 이행하는 이러한 톱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이 소위 문제 해결로 하나의 그 토대로 구축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비핵화 이 문제가 이슈가 이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핵심 이슈로 등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번에 비핵화 문제를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런 비핵화, 네. 평화정착, 긴장 완화에 대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정상회담이 된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양 교수님께서는 지난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또 평양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을 또 바라보는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기쁩니다. 예. 비록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의 여론 수렴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또 수립된 정책은 뭡니까? 국민들을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양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국민들과 함께 방송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상당히 기쁘고 이 기쁨이 배가 되는 이유는 특히 그 이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또 남북관계 확대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대해서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공식 수행원들 특히 서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이 외교 특히 뭡니까 이 북한 김정일 시대에 이 성분 외교 이걸 갖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든든하다. 하나 더 추구하자면은 이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다음 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에서 평화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했다는 것이죠. 네. 이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이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8천만 우리 한민족이 핵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번영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그런 토대구축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회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앞서 이미 전에 사전 선발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그 선발대가 보내온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우리 측 취재진이 직접 찍은 북한을 미리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좀 생각보다 발전이 되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러게요. 벌써 지금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있어서 유소년 운동 축구단이라든가 벌써 방북을 해서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평양 거리는
김정일 집권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예. 주민들도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평양 시내가 중점적으로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텐데 김정은이 2012년 1월에 집권을 하면서 그 평양 시내를 굉장히 새롭게 신설한 그 공공기관도 많을 뿐만 예. 아니라 거리를 굉장히 재건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대외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이상 도발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 김정숙 여사하고 리설주 여사가 방문하게 되는 옥류 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2013년 3월인가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의 업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자기의 업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마디로 이벤트다라고도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발전된 북한을 과시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함께 할 텐데 이번 회담 내내 자, 뭐 계속해서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공항으로 영접을 올 것이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또 이번 환영식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환공항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 회담할 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군사 분계선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호주의 이런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이런 철도 도로 이 사정이 아주 열악하니까 혹시 비행기로 평양 오신다면 따뜻하게 환영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안 나왔다. 그러면 빈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는 상당히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따뜻하게 환영할 뿐만 아니고 네.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부인인 이설주 여사도 동행해가지고 아마 우리 김정은 여사까지도 잘 예.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규모 이런 그 방북단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상황과 조금 유사한 규모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 나는 부분이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특별 수행원들이죠. 특별 수행원들 한 24분이 이렇게 그 동행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53명이지요.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좀 뭐랄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 뭐 심지어 지금 이제 음악인들, 체육인들 또 뭡니까 지금 통일부의 그 이 기자를 합니까? 이 ES든가요? 이 대학생 수준 지금 이제 연재된 되겠지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갔다는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번 그 이 문재인 대통령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네.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지요. 좀 아쉽게도 김규현 양 지금 이제 중학생이죠. 예.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것 이런 네. 아쉬운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리설주 여사까지도 공항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공항에서의 첫 그림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양무진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5월 26일 날 2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오시면 아주 잘 맞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설주 여사는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뭐 기대라기보다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2000년 그때 방북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에서 내릴 때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레드카펫 위에서 기다리다가 걸어서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2차 방문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4.25 회관 광장 앞에서 레드카펫에 서 있었는데
걷지 않고 딱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연장장에 대한 대우, 그래서 나이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나이도 문 대통령보다 좀 아래시고, 그다음에 또 뭐 세 번 만나면서 굉장히 친밀감이 돈독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주요 장면들이 다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 회담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2000년 올해가 지금 2018년, 그럼 18년 이런 그 기간의 텀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최첨단 이런 국가이고, 또 특히 북한은 최첨단 국가를 지향하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 동안 페루 평양 체류 기간에 이미 그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밝혔잖아요. 중요한 장면. 네. 다시 말해서 이런 공항에서의 환영 행사 장면, 또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환담한 이런 장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친교 행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생중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국민과 또 여기에 관심한 전 세계인과 함께 하겠다는 예. 그런 의지의 반영이 돼 보여주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하했다.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인민들,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난 극복과 경제 발전하겠다는 목표 하나겠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도발적인 그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뭡니까?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몸에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벗어나는 거겠죠. 이것은 뭡니까?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정상회담의 계기에 있어가지고 생중계, 이만큼 좋은 계기가 없습니다. 네. 네. 또 그럽니까? 김정은 위원장 지금은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 집권을 해오면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때보다도 상당히 정책 이런 부분에서 좀 투명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생중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아마 여기서 우리가 저는 2000년 당시에는 이 평양, 네. 이 백관 초대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이 생중계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생중계라는 것은 네. 상당히 의미 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을, 과거에는 뭔가 북한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통제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잠명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사전에 남북간에 합의되지만 하지만도 네. 그 이후에 혹시 문제가 있는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제, 사상, 이념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감안해가 조금 약간의 통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생중계했다는 것은 통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 가능한 대목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중계라든지 어떤 취재 환경 부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이제 우리 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 비서관이죠. 선발대 단전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 우리한테 보내온 이 동영상이랄까요?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고려호텔 거기에서 이 평양 시민들의 이 움직이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 또 그리고 뭡니까? 평양에서 지금 이제 건설하는 이런 부분, 또 지금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뭐 이 현수막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보여줬잖아요. 네.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뭡니까? 좀 뭐랄까, 이번 그 이 정상회담에서 생중계 이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여기에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유연성을 더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시민들, 예를 들어가지고 길거리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취재 기자들이 다가가가지고 혹시 인터뷰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통제하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까지 허용을 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의 발전, 그렇게 좀 뭐랄까 부정적이진 않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네, 북한 주민들과 어떤 직접적인 스킨십까지 좀 기대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예, 이번 또 회담 기간이 참 2박 3일 동안 짧지가 않은데 특히나 정상회담이 첫날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좀 파격적인 행보로 자연스럽게 뭐 합의문이나 선언 발표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1차 정상회담 때는 도착 이제 공항에서 내리시고 평양 시내에 들어가셔가지고 개별 호천을 하신 다음에 30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7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은 뭐 인사나 안보 정도를 묻는 뭐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1차 정상회담하고는 비중을 따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전에 이제 도착하시고 나서 오후에 정상회담에 임하시는 자세가 비핵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 회담을 갖다가 어떻게든 촉진하고 중재하려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차, 2차 정상회담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 저희가 없으면 임종석 실장도 얘기했지만 추가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도보다리 산책에서 두 분이 나눴던 그런 어떤 개별 접촉이 어떻게 보면 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의 정상회담 밝혀지지 않은 것 외에도 1대1 개별 비공개 접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어떤 의전이나 행사 그런 것보다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달리 첫날 바로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 그만큼 허심탄회한 대화, 실질적인 대화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수석 보장회의도 사실은 그 이 회담을 위한 회담, 대화를 위한 대화 이것보다도 좀 실용적인, 실질적인, 또, 그렇죠. 네. 또 실사구시적인 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임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아마 진정성.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막 이러한 하나의 그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황 박사님 계속 계기시마다 강조하고 있지만도 이 비핵화 문제가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이렇게 설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도 비핵화 문제를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수적인 의제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번에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네. 환영 행사를 마치고 나서 곧장 아마 지금 이제 백화원 초대소 북측의 일종의 영빈관이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숙소로 정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자마자 여장을 풀고 거기에서 아마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 장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저도 설렁설렁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백화원 초대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후에 곧장 정상회담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자신이 집무실로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하느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북한의 노동당 청사 이거하고 우리의 청와대하고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의 노동청사는 물론 회의장이 있지만도 주로 자기가 자신이 집무하는 곳으로서 이 외국으로부터 좀 뭐랄까 고위직이 오면은 집무하는 그 순간에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두 차례 특사단 할 때도 지금 이제 노동청사에서 맞이해가지고 이 티타임 면담을 했죠.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그리고 2002년, 2004년도의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다 보면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정상회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노동당 청사보다도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환담을 하고 환담한 장면도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거기서 곧장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회담이라는 게 또 여러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꼭 굳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다음 날은 노동당 청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호, 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 하면은 뭐 오늘은 백화원 초대서, 내일은 노동당 청사, 예. 또 다음에는 좀 뭔가 뭐 공식적인 회담은 아니더라도 친교의 시간 또 이렇게 가진 다음에 또 다른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정상회담 일할 때 국제사회에서 관례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정상회담을 한 사례는 별로 없다. 예. 이렇게 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회담 장소도 장소인데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그 지난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만남 같은 그런 어떤 좀 깜짝 이벤트가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예상들을 나오고 있는데 뭐 평양 대동강변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과학자 거리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좀 친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행사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백화원 초대소가 굉장히 그 경관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보다리 이상으로 뭐 그 호수 주변이라든가 산책로, 백화원이라는 이름이 100가지 정도의 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어서 백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백화원 초대소에서의 어떤 그 뭐 이벤트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또 평양을 좀 한눈에 확 보여주기 싶으면 대동강변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네.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3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동강변이 굉장히 한강만큼 아름답더라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또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더 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예, 깜짝 이벤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지난번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트레킹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산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종의 우리가 이제 지난 판문점 회담할 때 도보다리, 예. 산책 이제 이것을 많이 이제 상당히 이 우리 기억서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혹시 한다 하더라도 백화원 영빈관 초대소에서 할 가능성은 없다. 그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2000년 정상회담 때 거기에서 숙소를 정해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아주 넓은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산책로, 나무도 많고 굉장히 이 뭡니까 마음을 뭐랍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충분하게 저는 뭡니까 예. 벤치를 만들어 가지고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친교의 시간에 할까요? 뭐 어떻든 간에 네. 왜냐면 또 거기가 경호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금 이제 카메라가 멀리서 비춰도 충분히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동강 뭐 이런 변에서 산책도 좋고 네네. 또 이 숙성 유원지를 할까요? 48년도에 우리 김구 선생, 김규진 선생,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 김두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사례가 있죠. 또 그걸 갖다가 지금은 한 70년 이걸 갖다가 되돌리면서 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평양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도보다리를 연상한다 하면은 아마 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튿날에 만찬을 평양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떤 평양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시민들과 좀 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께서 굉장히 서민지향적이고 소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두 분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만찬에 동원되는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한 200명이 될지 뭐 더 이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당이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이제 답례 만찬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인민문화궁전의 뭐 연회실이라든가 고려 호텔의 2층 정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바람이 사실 비행기보다는 경의선 철로였고 또 이번에 또 서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두 가지는 못 이루고 다음 기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뭐 경호상 또 여러 가지 그 공간상 좀 북한 입장에서 좀 곤란하거나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는 다음 기회 하셨으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양측 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환영 만찬,
환송만차 이렇게 하면은 이 상호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영만차는 북측에 주관하면은 또 환송만차는 우리가 주관하고 다 이랬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아까 저기 그 앵커께서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했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이 회담을 아주 실사구시, 실용주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정말 어디 관람 같은 이런 것보다도 이 비핵화, 또 그리고 한반도 이 긴장 완화 이거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백두산, 개마고 이것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움직이려면 우리의 상당 규모의 이런 수행원들도 있고 또 거기에 그만큼 그것을 잘 모시려면 북측도 그만 인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개마고원 이런 그 백두산 이렇게 트래킹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계속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이 정상회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안 남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이 뒤에 임기 끝마치고 나서 북한을 방문할 때도 좀 이렇게 이 초청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지 방도 비워놓고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비핵화를 중심으로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중심으로 정말로 대화에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교라든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 일종의 뭡니까 이 식사는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해외 순방 이렇게 보면은 좀 뭐랄까 그 국가의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베트남에서 그랬죠. 그 아주 이 뭡니까 새로운 이례적인 부분이지만도 경호 이런 데에서 불편함이 없다 하면 이것은 뭡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정말 보통 사람, 보통 지도자 이것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평양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좀 이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도 네. 혹시나 대동강 지금 이제 뭔가 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이 부분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에 북한의 각종 이 관광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올라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할 가능성 거기에 가서 뭡니까 보여주면서 이 북한 평양 시민들과 직접 다가가면서 평양 시민들의 대남 적개심 이것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냐 하면 거기에 가서 일반 식당에 가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서울공항의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게 될 텐데 미리 저희가 잠깐 연결을 해서 서울공항의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계속 이어서 가면요. 그 두 정상들은 이번 방북 일정에 보다 대화에 좀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퍼스트 레이디들의 행보도 집중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친교 행사, 보다 좀 북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어떤 발걸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김정숙 여사께서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리설주 여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분명히 이번에도 두 분의 그 행보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될 텐데 특히 지금 첫째 날 임용석 시장이 밝힌 거에 따르면 첫째 날은 음악종합대학하고 아동병원을 방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동병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에 만들어 놓은 최첨단의 아동병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둘째 날은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결국에 두 분이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격 때문에 참관하시는 행사라든가 장소도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또 이 두 퍼스트 레이디가 같은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전공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취미라고도 표현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취미, 전공이 같다. 이것은 서로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첫째 날은 지금은 이제 아동병원. 이 아동병원 이것은 뭡니까? 인도인 차원이 있지만 또 이 뭡니까? 여기에 감을 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미래 이런 비전도 보여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음악 이 지금 정확한 저도 명칭은 모르겠지만도 북한에 있어가지고 김명균입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뭔데 거기에 음악 종합대 가가지고 한자 서로 이 관람하고 네. 또 과거 자신들이 생각 공부할 때 서로 한번 과거를 한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 되겠죠. 특히나 퍼스트 레이디 이 두 사람의 교감이 남북 관계에 상당히 뭡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분위기 조성 이것은 뭡니까?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이 북한의 이설주 여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또 보여주고 있겠죠. 또 이설주 여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마냥 독재자가 아니고 이 뭡니까? 정상적인 인간적인, 지도자. 예. 이것도 뭡니까?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데모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 여사들끼리의 만남, 또 그리고 네. 같이 관람, 같이 식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분위기 조성에서 아주 유익한 이 만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공항의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좀 수행원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이번 평양에 200여 명의 각계각층의 대규모 수행원단이 방북을 하는데요. 이 수행원단의 면면을 보면 이번 회담에서의 어떤 의제, 주제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수행, 공식 수행은 14명, 특별 수행은 52명. 그게 2007년에 수행은 수준하고 뭐 한두 명 차이는 나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 수행은 52명 중에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을 모시기는 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거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계 인사입니다.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북한이 경제 발전, 경협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존하는 한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발전을 내놓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계의 인사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어떤 남북 간의 경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진척을 보이겠다라기보다는 네. 향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협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새로운 선언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하시겠지만 또 이제 각계 전투로 이제 수행되는 특별 수행원들은 네. 굉장히 자기 분야에 있어서 내실 있는 회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이번에 우리의 공기업장 중에 철도와 에너지 부분의 공기업장이 동반을 하고 개성공단,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포함하는 대표들도 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볼 경우에는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별수행원이 당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52명이었는데 어제 2명이 추가가 되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김규현 학생이 빠지면서 이제 53명이 이제 됐거든요. 예. 그 김규현 학생의 방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2000년, 2007년, 이번 2018년 이렇게 이제 나눠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특별수행원 하면 이제 2000년도에는 24명인가 이렇게 동행했고, 그다음 2007년도에는 47명인가 거의 배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53명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특별수행원들의 각각의 직업 분포를 할까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청와대 중심의 물론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다. 이것을 보여주겠죠.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각계각층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인들은 이번에 아마 가가지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을 만날 거예요. 그다음 이제 경제계 대표들은 북한에 있어가지고 내가
경제 담당 부총리 이용남이라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다음 체육위는 체육상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어찌 보면 정상간 회담도 중요하지만도 각 분야 간의 의사소통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특히 이번에 경제계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황 박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가는 분들은 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미래 비전 두 개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경제 발전하려면 빨리 비핵화를 해야. 예. 비핵화를 해야만이 투자도 할 수 있고 최첨단 기술 이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다음 제 미래 비전이겠죠. 지금 이제 우리도 분단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도 예. 한국이 그래도 G20 국가에 들어간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 배경 속에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생활 향상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네. 측면에서 경제계 인사가 동원됐고, 특히는 이번에 뭡니까? 이 음악 이런 인사도 많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마음, 음악을 통한 이 남북한 하댐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특별 수행을 동행한 것이 아니겠냐 이거 네. 보여주고, 김규현 양 아쉽습니다. 네. 이 뭡니까? 김규현 양이 지난 이 21차 이산가족 상봉 할 때 북측에 있는 큰할아버지 네. 직접 자신이 못 가고 네. 그래서 큰아버지 못봉에 대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편지 쓴 내용에 직접 자기가 몸으로 직접 가가지고 뵙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잠시만요. 근데, 예. 지금 저희가 수행원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이제 지금 수행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공항의 화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공식 수행원들 또 특별 수행원들이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하나 둘씩 탑승을 지금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박지원 또 대표의 모습도, 박지원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뭐 여러 특별수행원들 뒷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조금 전이었죠. 김영석 작곡가의 모습 봤고요. 또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네,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옆에 서훈 국정원장도 지금 같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박지원 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특별 수행원들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 좀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번 특별 수행원들 중에 좀 주목해서 눈에 띄는 수행원이 있다면 누구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에스더 양이라고 청년 기자, 예. 한 분 들어가 계시죠. 김규현 양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젊은 청소년이 그 특별수행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비전, 청사진을 예. 보여주고 직접 느끼고 앞으로 많은 그 친구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젊은 층도 많고 통일보다도 사실은 뭐 직업이라든가 자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문제, 북한 바로 알기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해서 그 젊은 친구가 방북단에 끼어 있던 것이 관심이 들고 사실은 이번에 그 정치권의 정당 대표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의원단 전체를 갖다가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과욕이었고 결국에는 3당 대표 정도만 참석하는 게 되었는데 뭐 그 정도 제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네. 화면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모습도 함께 보시고 계시고요. 네. 예, 다시 한번 또 서훈 국정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네. 함께 보시고 두 분이서 계십니다. 뭔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훈 국정원장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이론과 실물 겸비한 네. 아주 뭡니까 치밀한 이런 협상가지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다는 데서 마음이 든든하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지금까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런 정상회담에서 직접 평양에 동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북측이 이념적으로 하나의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조선인데 외교를 하는 장관이 직접 대표로 온다. 이것은 두 개의 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외교 장관이
평양에 방문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외교장관이 동해가죠. 그것은 뭡니까? 그만치 비핵화.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가지고 협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그 결과에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의 외교적 협력이 그만치 많고 더 나아가서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을 설득하는데도 하나의 몫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장관이 직접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도 앞으로 할 일을 모든 것을 다 네. 염두에 둔 같이 동행 방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또 이제 비핵화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셨으니까 말이죠. 임 실장이 어제 블랭크라고 했을 만큼 이 비핵화 문제 해결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전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개월 지나도록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북미 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순간에서 지금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라는 문제가 과연 남북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사실 주체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회담의 중재, 촉진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 제가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군사실무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군사실무회담에서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비핵화 문제로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까지도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보는 부분은 군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입구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3가지 의제를 남북관계 개선 발전, 2번째 비핵화, 3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발표를 하고 그 후에 대통령께서 당일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시면서는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빼고 일단 군사 긴장 해소, 그러니까 전쟁 위협을 종식하겠다라는 문제와 비핵화 문제의 두 가지 문제에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그거는 남북관계 개선 발전은 결국에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2가지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빅딜 성사를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전용 헬기를 타고 서울 성남공항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도 네. 특별수행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탑승을 하고 나면 잠시 후에 이제 평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관저 앞에서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헬기를 타고 이곳 서울공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잠시 후면 서울공항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계속 화면 보여드렸듯이 공식 수행원들, 특별 수행원들 이제 하나 둘씩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 서울공항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회담 또 의제 다른 이야기도 좀 짚어볼 텐데요.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전쟁 위협 종식이 또 다음 의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송영무 장관이 동행을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두 지역을 조금 나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육지로서 이 비무장지대의 중심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서해 NLL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 육지의 비무장지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장성과 회담 또 군사 실무회담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됐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접점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은 JSA 공동 경비구역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평화지대야 비무장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좀 넓은 비무장지대 여기 대해서도 또 뭡니까? 평화지대야
넘어서가지고 평화적 이용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GP라든지 초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뒤로 물리는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남북 간에 많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행, 아마 기간만 좀 남아있어 보이고 중요한 부분은 서해 NLL입니다. 서해 NLL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먼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상 분쟁 지역, 우발적인 충돌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평화 수역을 만들고 그 속에 공동 어뢰구역을 만들자. 이것까지는 뭡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접점, 공감도 찾았죠. 그런데 이러한 수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점을 어디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NLL을 기준으로 정하자. 여기에서 덩거리 등면제하자. 북측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NLL을 인정할 것이다. 자기들이 건 그 밑에 경비 개선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래 하다가 굉장히 문제됐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이 서해 NLL에 있어가지고 평화수역 공동 어뢰구역 설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측의 입장, 다시 말해서 북측이 NLL을 기준으로 한 뭔가 공동수역을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바뀌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엄청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NL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화수역 공동 어뢰구역을 만든다. 이런다면은 지금까지 2007년도 이후에 NLL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 여기에 대해서 종집을 찍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이 예고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직접 만나면은 상대 입장을 꿰뚫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들어주는 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적인 충돌 방지에 있어가지고 NLL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용하는 북한의 자세 이렇게 하면 역사적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 청와대에서 출발한 헬기가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는데요. 네네. 헬기를 통해서 이곳 서울공항까지 도착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전용기를 타고 정말 잠시 후면 평양으로 출발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네. 스튜디오에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서울공항의 모습 함께 지금 보고 계셨는데요. 이제 막 오셨으니까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향해서 이제 곧 평양을 향해 출발하게 될 텐데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채 100일이 안 지났는데 첫 공식적인 이제 교착 국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많은 언론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를 타개하거나 타개할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북미의 다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어떠한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상당히 비핵화 의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70년 남북 적대적 경쟁성을 종식시킨다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전문가 달리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 2월부터 이어져 온 남북 정상회담의 파노라마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사실은 한반도 평화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이번 2018년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2019년부터 새로운 한반도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시대를 습관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가장 연관되고 중요한 의제가 저는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지금 화면 저희가 서울공항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헬기가 이제 곧 서울공항에 이제 착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8시 15분쯤 청와대 관저를 출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헬기 이제 막 서울공항에
도착을 한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헬기에서 이제 내리면 다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전용기에 탑승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뭐 어제 윤영찬 소통수석이 뭐 이번 분위기가 상당히 좀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계속 비핵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종전 협상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북측도 우리처럼 이 TV를 보면서 김정은 예. 위원장도 이걸 보면서 다 이 나름대로 전략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전술약 이것도 짜고 있을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어깨가 무겁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이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죠.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좀 잘 된 상태에서 이렇게 평양에서 정상회담 한다 하면은 좀 가벼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는데 지금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교착 상태, 네. 정체 네. 상태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뭡니까? 하나의 복원을 시켜야 되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예. 이 생각.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전략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예.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감안해가지고 뭔가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그런 예. 측면이기 때문에 방금 먼저 우리 이수영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비핵화 일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란, 이안 다 준비를 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이란, 이안 속에는 충분하게 한미 간에 조율된 이런 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지요. 미국은 뭡니까? 핵신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북미 모두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다 기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싸움을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은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면은 결국 뭡니까? 굴복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재자단 말입니다. 그 중재자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런 중재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네. 핵심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북미 양측 만나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우물 끝까지는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데려가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갈증을 가진 북한과 미국 우물가까지 데려가는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핵화 관련돼서 어떠한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서울공항의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착을 했고요.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어가죠. 사실 우리 당사자들만큼이나 이번 회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또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북 특사단이 9월 5일 날 방문하고 친서를 전달했죠. 전달했을 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 둘의 그에 대해서 불평적으로 네, 불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예. 모습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헬기에서 내려서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바로 옆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장관과 정의용 실장의 모습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헬기에서 내려서 전용기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시고 있고 또 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에 방북하지 않고 또 서울에 남아있는 만큼 배웅을 위해서 함께 또 공항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 상당히 밝은 예. 모습이고요. 또 바로 옆에 김정숙 여사 하얀색 의상으로 오늘은 또 입고 네. 지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좀 밝은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좀 하얀 옷을 연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한 표정으로 지금 전용기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뒤쪽에 주영훈 경호처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김부겸 장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쪽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계속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한 후 탑승을 한 뒤에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중에서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평양을 가는데 자리 비는데 이 김부영 장관 예. 그리고 네. 임종 비서장 잘 부탁하네 뭐 이런 이야기일 예. 것이고 네. 좀 더 이제 이 촌스러운 이 해석인가 모르겠지만도 김정주 여사가 이제 하얀 이런 옷을 네. 입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 백의 민족이랄까요 이런 예. 하나의 영상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차분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회담 다시 말해서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위기 조성 여기서 예. 보탬이 되기 위한 이런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도 해석은 네. 가능한 데모 아니겠습니까? 같은 또 여성분이시니까 흰색 의상 어떻게 보셨어요? 예, 흰색 의상 날씨와 관계되게 딱 맞는 색깔인 것 같고요. 워낙 예. 이제 요새 여사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옷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눈에 확 띄게 잘 입으시더라고요. 색깔이라든가 뭐라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좀 무거워 보이는 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인지 몰라도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미국은 또 북한을 압박을 하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거기에 또 15일자 노동신문에 북한은 칼든 뭐 강도 앞에 우리 방패 못 내려놓겠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을 편안해주는 구석은 한 구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양이 어느 정도 반발짝 양보를 할 것 같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또 반발짝 더 압박해오는 네. 느낌을 충분히 주기에 하고요. 또 네. 유엔의 그 유엔 제재 보고서가 지금 현재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뭐 러시아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그 반발에 의해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뭐 무기 판매라든가 금융 제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제재 이완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네. 웃지만 어깨는 굉장히 무겁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겉으로 표정은 밝지만 마음속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이수영 실장님 예. 화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뭐 일단은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네. 나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제가 크게 세 테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문점 선언의 제1조에 해당되는 남북 협력 발전.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 경제, 군사, 총괄, 사회문화 총괄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2조에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요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히 실질적이고 최종적으로나 뭐 가칭 평양 선언에 요 부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체제 이 비핵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부분이 조금 상당히 이제 무겁고 좀 긴장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북미가 물밑에서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합의안에는 예. 명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대신 이거를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집어넣기에는 사실은 차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예. 답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또 조금 전 서울공항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시는데요. 헬기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임종석 실장과 김부겸 장관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전용기로 걸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 뭐 또 곧 추석이잖아요. 한반도에는 또 큰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큰 선물을 문 대통령이 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생각을 하면요. 이런 그림, 6개월간 3번이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가 뭡니까? 그 한반도가 전쟁 위기, 일촉즉발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정반대잖아요. 요즘은 4월 27일 날 그 이 정상회담 때 뭡니까?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 이랬잖아요.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만에 뭡니까? 한반도 평화, 새로운 미래 네, 이랬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남북 관계, 양 정상은 신뢰가 있다 이렇게 반증했죠. 근데 추석 선물 상당히 좋지요. 이 추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추석이지만 북한도 추석이잖아요. 이 국민들과 함께 또 남북이 함께 전 세계와 함께하는 이런 정상회담의 초심을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특히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방금 이제 이수영 우리 이제 실장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의지뿐만 아니고 실전적이고 가시적인 조치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것은 뭐냐니까 적어도 제 지금의 생각에 봤을 때는 영변 핵단지 동결 정도 또 그리고 예. 거기에 네. 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하겠다. 이 정도 나온다면 저는 큰 성과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뭡니까? 정상선언의 맹신은 아니겠지만도 북미 대화 이걸 복귀하겠다. 제가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담으면 상당히 좋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한다면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있잖아요. 네. 제가 중간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건 뭐냐면 첫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관리하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 지금 이미 우리는 개성공단이 뭡니까?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설치했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대화, 교류, 영사기를 다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했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훈련 여기 대해서 통보 그다음 제 뭐 군 인사 교류 뭐 지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뭡니까?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의 소위 비무장화 평화적 이용 이 부분도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 하나 내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강조했다시피 소위 NLL을 기점을 해가지고 남북 간의 공동 어뢰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화, 새로운 미래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역사적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정표를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또 남북 관계 개선 발전 방향도 또 이번에 중요한 의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판문점 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그 대규모 특히 이제 재계 총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 세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재계 총수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중에서도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 제1조에서 합의한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라든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산림청장도 같이 특별 수행으로 가는 거 보면 그런 임야라든가 나중에 산림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 가장 단순하고 작지만 이런 메시지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북 제재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수의 결정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이 같이 동행한다는 거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 경협의 전반적인 네, 잠시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용기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뒤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또 이해찬 이해찬 대표, 또 정동영 대표 등의 모습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전용기로 수행원들과 함께 지금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밝은 표정이었는데 약간 또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막중한 네. 예,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무거울 것이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경제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번에 대화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미국의 트럼프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북한의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어떤 액션 플랜이 네. 어느 정도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이번에는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좀 더 발전된 합의문까지 나올 수 있도록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천천히 트랩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탑승구 앞에서 이제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네. 환송 나온 인사들에게 답례를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용기의 탑승을 대통령까지 마치면 이제 잠시 후면 이륙을 하게 될 테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제 막 전용기에 탑승을 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시각 지금 공항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그 네. 후에 또 다른 수행원들도 트랩을 통해서 탑승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별다른 대국민 메시지는 나오지 네. 않았고요. 네. 가볍게 손을 흔들면서 환송 나온 인사들에게 예. 답례를 한 뒤에 조금 네. 전 대통령 전용기에 막 탑승을 했습니다. 예, 환송 나온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 양무진 교수님께서 지난번 회담 같은 경우는 2000년 회담 같은 경우는 비행기 2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모습을 보면 한 대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난 2000년을 보면은 이 일반 수행원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갔고 그다음에 특별 수행원과 공식 수행원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갔거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온 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수행원들이 먼저 내려가지고 네.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환영 인파들이 이 함성이랄까요?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이 있고 또 있으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트랩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당시에는 2대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2대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이 출발 여기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했는데 네. 이미 어제 수석 보장해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했죠. 아마 그것을 가름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3차 정상회담 어떤 이야기를 오갈지 의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봤는데요. 또 이번에는 아까 말했듯이 김규현 양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도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며칠 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논의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회문화라든가 아니면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정기적인 교류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잘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전부터 논의됐던 금강산 관광 지역에 어떤 이산가족 상봉센터를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 서울공항의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했고요. 이제 곧 이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10시에 이제 순안공항에 도착을 하면요.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별도의 행사,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테고 또 오찬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고요. 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정숙 여사가 아동병원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고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경제인들은 내각부총리와 대담하게 됩니다. 회담 종료 후에 늦은 오후에는 이제 환영 예술 공연을 관람을 하고 환영 만찬을 하게 되면 이제 첫날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히나 또 10시에 도착을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생중계를 통해서 북한 도착 모습과 함께 그 환영의 분위기도 함께 또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번 그 환영 행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좀 파격적이고 깜짝 행보를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 때 평양 10시에 도착해서 관전 포인트가 저는 2개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일단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리설주 여사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을 마중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여론 공개라든가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실은 대통령 혼자 가셨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깜짝 동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공항에서 평가에 들어가는 한 40분의 시간 동안 예, 두 분이 같은 차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서로 내외분이 가셨고 그다음 또 언론에 의하면 문 대통령에게 벤츠 차량이 제공됐다는데 과연 깜짝 이벤트로 서로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동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사님하고 리설주 여사하고 동석하는 이런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두 분이 한 40분 동안 평양 시내 들어가는 동안 나름대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하나 보는 관점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찬 끝나고 정상회담에 잡혀져 있습니다. 과연 저는 정상회담이 주제가 과연 비핵화를 먼저 다룰 것인지 아니면 남북 경협이라든가 군사 신뢰 구축 조치를 다룰 것인지 과연 이 비핵화 의제를 언제 어느 시기에 예. 할 것인가 저는 요게 두 개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바로 오후에 비핵화 의제를 다뤄서 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로서 기대했던 것 이상이 안 나왔을 경우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내일로 그러니까 19일 오후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네. 아니면은 상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어떤 친분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대규모의 우리 경제단이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가시적인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일종의 저는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이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부드러운 압박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됐다 그러면 오후에 바로 비핵화 의제를 다뤄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유는 뭐 19일에는 나름대로 확대 정상회라든가 네. 아니면 분과 회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2000년 그 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유 여사 동행에 같이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같이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이제 평양 순환공항에서 지금 이제 환영 행사라고 지금 이제 이 백화원 초대소로 숙소를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가는 길에서 두 가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육로를 가면서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카프레이드 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순환공항에서 끝나자마자 한 30만 내의 인파들 환영소에서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동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카프레이드 과연 할 것인가? 예. 또 그리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동성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 초대소에서 가자마자 거기에서 곧장 환담과 이어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환담만 하고 정상회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으로 이륙한 모습 함께 보셨고요. 과연 평양공항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저희가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황재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그리고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전략실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